올해 세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정권 교체와 정봉주 사면 복권은 이뤄졌고 BBK와 다스의 주인을 찾는 마지막 소원이 남았다. 누구의 소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BBK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소원입니다. 요즘은 서울 구석구석을 걸으시면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다지고 계시네요. 박영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에 인터뷰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그 청취자들한테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제 무술년 벌써 둘째 주로 접어들었는데요.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는 무술년입니다. 그래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마음속에 소망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우리가 기도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미국에서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신자가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원래 제 남편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결혼 장애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었는데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가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나고 맞는 한 주라서 그랬습니다. 네, 오늘 한 주 더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굳건한 신앙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고요. 네. BBK와 다스의 주인을 찾는 소원, 올해는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소극적이었던 국세청과 검찰이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과 국세청에 어떤 자존심이 걸려 있는 수사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은 회사가 바로 다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사가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저는 반드시 그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답은 검찰청 캐비넷 서랍 서류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파헤치느냐의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정황 증거들은 있지만 결정적 한 방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결정적 한 방이라는 게 이제 바로 검찰과 국세청의 의지의 문제인데요. 네. 여기에 이 조사의 핵심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조성 의혹,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투자금 140억 원 회수 개입 의혹, 네. 그리고 다스 주식 일부가 상속세로 대신 납부됐던 과정을 조사하는 거, 네. 또 하나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의 다스 경영권 승계 의혹,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부분인데요. 네네. 이 부분에 관한 정황 증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 검찰과 국세청이 강한 의지 표명을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수사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만큼의 강한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다스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낸 걸 국세청이 묵인해줬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네네.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의혹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국세청이 지금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켜보고 이 과정에서의 어떤 물납 과정에서의 어떤 차명 주식이라든가 차명 재산 의혹 이런 부분을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07년 대선 당시에 김경준 씨 기획 입국설에 근거가 됐던 BBK 가짜 편지, 당시에 네. 검찰은 윗선이 없다고 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난해 대정부 질문에서 이 가짜 편지를 쓴 신명 씨의 문자를 공개하시면서 재수사를 네. 촉구하셨습니다. 네. 진짜 윗선은 누구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윗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분이라고 봅니다. 누구인지도 대충 감을 잡고 계시나요?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편지를 흔든 사람이 바로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에게 그 편지를 전해준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예. 한 2단계와 3단계 정도만 거치면 그 윗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사도 사실은 지금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부분을 더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제가 공개할 용의가 있는데요. 신명 씨 쪽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하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의원님한테. 네. 그래서 그분들이 10년을 이제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하는 게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서 지금 현재 저도 그냥 이렇게 그냥 있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홍준표 대표의 이 BBC 가짜 편지의 문제는 바로 홍준표 대표의 링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홍준표 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바로 밝혀집니다. 진실은 홍준표 대표가 알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요즘 서울 시내를 아주 열심히 걷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종묘에서 7번째 서울을 걷다를 했는데. 네,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신 행보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서울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요. 예. 서울 시민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미래 구상을 위한 행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우리가 몰랐던 서울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감탄의 시간이었다고 할까요? 네.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언제 하실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마 결심은 굳히신 거죠?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서울의 미래를 함께 성장하는 서울, 함성 서울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것에 대한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은요. 서울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이 쇠퇴기에 접어들고 서울의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춘 것이고요. 네. 이것이 문재인 정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다시 함께 성장하는 서울로 대변환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 여부가 관심인데요. 예. 의원님이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신다면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을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하셨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또 그러면 무엇을 하셨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하셨냐라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이제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서울이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시정 정책 가지고는 서울의 경쟁력에 승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서울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도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완성은 정권 재창출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서울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지지율도 높은 편이지만 국회 입성도 고민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 본인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박 시장의 국회 입성이 당 차원에서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과 국회의원의 이 역할이 굉장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내공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지도자로 가는 길에 있어서
있어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아마 그것이 지금 어떤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박원순 시장님에게 박원순 시장님께서 큰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신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여성 비읍 이응 시옷이냐, 남성 비읍 이응 시옷이냐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요. 결국 네. 박영선이냐 박원순이냐 이렇게 양자 대결 구도로 보시는 건가요? 시민들이 비읍 이응 시옷 그 발언을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네. 한때 실검에도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던데요. 공교롭게 똑같으셔서.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에너지에는요, 여성이라는 새로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광역단체장 중에 여성 광역단체장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2018년 무술년에 유리천장을 깨는 어떤 그러한 역사를 만드는 것, 저는 예. 그것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 사면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두 분 사이가 네. 아주 각별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는 못 나눴고요. 특별 네. 사면 이후에, 사면 복권 이후에 저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문자를. 네. 카톡으로 주고받았고, 이제 고맙다는 그런 이제 문자가 왔었고요. 예. 오늘 저녁에 네. 정봉주 전 의원 사면 복권 환영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가 오늘 거기 갈 예정인데 만나시겠네요.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진들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호남 중진들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문제는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네. 진지하게 정말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